여러분들 요새 청약 시장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최근 기사가 나왔는데 청약 통장을 깨버리는 사람들이 엄청 늘었다고 합니다. 가입은 짧게 한 사람들이 이탈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4년 이상에서 5년 미만 가입자도 12% 정도 감소할 정도로 많이 부으시던 분들도 지금 이탈하고 있거든요. 지금 집을 준비하신 분들 사이에서 소위 청약 무용론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청약이 의미가 없다는 건데 한때는 무주택 성인들의 필수품처럼 여겨지던 청약 통장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또 왜 외면받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해지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청약 통장을 활용한 미래 가난에 대비하는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빈이고 미래의 가난에 대비하는 채널 스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일단 여러분, 청약하면 같이 항상 따라오는 말이 있죠. 바로 로또입니다. 사실 너무 경쟁률도 치열하고 또 당첨되기도 어렵고, 그리고 잘만 제대로 터지면 신분 상승급의 재산을 얻을 수도 있어요. 서울 역세권 신축 아파트 부동산, 이름만 들어도 정말 좋지 않나요? 그리고 이 청약을 위해서 들어야 하는 필수 상품이 바로 청약통장이거든요. 가입기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아주 동등하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준다고 하니까 거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입을 할 정도죠. 그러다 보니 정말 인기가 하늘을 찔렀죠. 실제로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작년 2022년 6월엔 역대급 최고 수치를 찍으면서 무려 2,703만 명이 가입했었거든요. 그런데 청약통장이라는 게 1인당 무조건 한 번만 가입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5,100만 명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2,700만 명이면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52%가 넘는 사람들이 청약통장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랬던 청약통장이 지금은 너무 시들시들합니다. 가입자 수는 물론이고 금액도 심각하게 빠지고 있어요. 최근 통계인 올해 9월까지 무려 2,500만 명대로 내려온 상황이에요. 이건 지금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왜냐면 15개월 동안 청약통장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모두 123만 명이나 되는데, 이걸 매달 평균으로 보면요, 월 평균 8만 명씩 가입자들이 해지를 한 거예요. 현재 2,580만 명이면 2021년 1월 수준으로 약 2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물론 가입 기간이 짧은 분들이 많이 해지를 하셨죠. 하지만 4년 이상 부으신 분들도 거의 12% 가까이 해지를 하셨으니 전체적으로 청약통장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죠. 게다가 가입자 수가 쪼그라들었으니까 청약통장의 잔고도 함께 줄었죠. 2021년 가장 인기가 있을 때 90조 원을 돌파했는데 2023년 9월 최근 잔고 기준으로는 88조 원 정도로 최고점 기준으로 약 2조 원이 감소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청약통장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대체 왜 청약통장의 힘이 확 빠져버린 거냐? 청약통장의 인기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요, 바로 저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 저금리요? 잠깐, 요새 기준금리가 3.5%에 대출금리 7% 이상 역대급 고금리 아니냐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저금리라고 말씀드리는 건 청약통장의 금리가 너무 낮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백히 청약통장도 하나의 금융상품입니다. 그리고 금융상품이라면 내 목돈을 바탕으로 이자가 나오거나 아니면 혜택을 얻거나 수익이 나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10월 현재 청약통장의 이자율은 무려 최고 연 2.8% 수준입니다. 2.8%. 아, 이거 실화인가요? 타 예적금에 비하면 너무 적어요. 현재 대한민국의 기준금리가 3.5%입니다. 투자 상품의 수익률이 기준금리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기준금리보다 낮은 이율이면 내 돈의 가치는 녹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일반 투자 상품들의 예적금과는 달리 청약통장은 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럼에도 이건 낮아도 너무 낮습니다. 사실 요즘 예적금 통장 잘 검색하면 5% 받는 것도 태반인데, 심지어 2.8%도 최근에서야 찔끔 올려줬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논의를 해서 적어도 너무 적다 해서 7개월 만에 재인상을 한 거죠. 근데 인상은 했다라고 해도 이 폭이 너무 적다 보니까 청약통장의 인기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청약통장이라는 게 가입 기간에 따라 이율도 또 달라지거든요. 1년 미만 가입자들한텐 2%의 이자만 주고 2년 이상 통장에 부어야만 현재 최고금리인 2.8%의 금리를 챙겨주니까 사실상 새로운 가입자들 올 이유가 없고 최근에 가입한 사람들은 떠나고 있는 거죠. 실제로 허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약통장 해지 사유의 40%가 타 예적금 대비 낮은 금리 때문이라고 하니까 말 다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청약통장이 뭐 이자만 먹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청약통장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건 바로 청약에 당첨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청약 때문에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텐데, 문제는 그 장점마저 애매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2, 3년간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너무 높아져 버렸다는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의 민간 아파트 평당 평균 분양 가격은 3,200만 원으로 1년 전인 2,800만 원과 비교해도 14% 정도가 올랐습니다. 최근 광명이랑 동작구에 분양을 했는데 미계약이 되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분양가가 너무 비싼 소위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분양가가 주변 시세랑 비슷하거나 비싸서 청약의 의미가 없어진 거죠. 결국 분양 가격이 현 시세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수지대가 못하러 청약 통장으로 집을 매수해야 하나, 이런 이점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분양가가 비싸지니까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도 줄어들죠. 심지어 정말 어렵게 지금 당장 청약에 당첨된다 하더라도 그만한 돈을 마련할 여력이 없죠. 대출도 어렵고 대출을 받아도 금리가 너무 높고 청약에 당첨돼도 이렇게 비싼 고분양가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청약 통장에 있는 돈을 다른 금융상품으로 옮겨서 수익이라도 내자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청약 통장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당장은 청약 통장이 저금리의 고분양가로 메리트가 없어 보이지만 막상 깨버리는 것까지는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지와 동시에 청약 시에 받는 이 혜택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목돈이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면 예치금 600만 원만 넣어두고 조금씩 넣는 걸 추천합니다. 납입금 600만 원만 넣어두면 청약을 계속할 수 있는 자격이 되거든요. 근데 청약에 가입한 지 1에서 2년 정도밖에 안 되신 분들은 사실 해지를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을 매수할 타이밍이 한참 뒤라면 굳이 지금 빨리 끌어안고 갈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청약 통장을 오랜 기간 유지하신 분들은 다릅니다. 오랜 기간 납입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기간 점수 혜택이 있는데 해지하면 그동안 쌓아온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는 모두 날아간다는 점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괜히 지금 깼다가 나중에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거나 청약 통장에 넣어둔 돈이 아까우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신 분들은 덜컥 청약 통장 깨서 돈 쓰지 마시고 청약 통장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약 통장 담보 대출이라고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데요. 물론 최근엔 금리가 5% 이상 되어서 과거 저렴한 이자 혜택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나의 청약 조건을 유지하면서 목돈을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혹시나 월 납입액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2만 원씩 넣으시면 청약 통장은 유지됩니다. 물론 국민주택 청약을 넣을 경우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들이 우선되다 보니 1회차 최대 납입 금액인 10만 원이 더 유리하지만 각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만 납입해서 청약 통장을 유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로또는 없다. 최근 청약 통장을 향한 말들이죠. 수도권 인기 지역은 청약 경쟁이 치열하지만 지방이나 다른 비인기 지역은 미달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인기 지역의 경우에는 꼭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무순위 청약 등을 통해서 분양을 받는다고 하죠. 그럼에도 저는 청약 통장을 오래 가지고 계신다면 조금이라도 유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청약 정책이나 제도가 개편되더라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그걸 우리 개인이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기에 마치 보험처럼 길게 유지해가면서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를 이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스토크 영상이 좋았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돈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